한 백만장자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는 흥미를 느껴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진실은 그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강타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된 후 남자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기 전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연회장은 서울의 상류사회 행사의 특징인 호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크리스털이 반짝거리며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손님들에게 다채로운 색깔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공기는 모든 테이블과 공간의 구석구석을 장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이국적인 꽃의 부드러운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의 상속자이자 열성적인 약혼자인 이민자의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습니다. 35세의 키가 크고 잘생긴 민재는 꿰뚫어보는 듯한 녹색 눈과 정성스럽게 빗질한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맞춤 제작한 아르마니 턱시도의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고 훈련된 미소 뒤에 숨기려고 애쓰는 긴장감이 드러났다. 손님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의 가슴 속에 불안한 감정이 커져갔다. 불안과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괜찮아요, 자기야. 그의 약혼녀. 수연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전형이었으며 베라왕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은 흥분으로 빛났고 그녀의 긴 금발 머리는 그녀의 섬세한 얼굴을 강조하는 정교한 헤어스타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내 사랑. 그냥 조금 긴장했을 뿐이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연은 살며시 웃으며 신랑의 옷깃을 정돈했다. 완전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결혼식에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수연의 말은 애정 어린 말이었지만 민재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행사에 엄청난 금액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다른 손님을 맞으러 떠나는 사이 민재는 홀의 덜 밝은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의 시선은 친숙한 얼굴들로 가득한 군중을 훑어보았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유력한 사업가, 유명인사, 모두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두 가문의 결혼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이상하게 어색함을 느꼈다. 그의 생각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삶이 더 단순했던 시절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아파트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비좁지만 아늑한 스튜디오에서 건축가가 되기 위해 밤을 지새며 공부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든 저녁 식사, 걱정 없는 웃음, 커다랗고 동시에 실현 가능해 보였던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귀했지만 다른 종류의 부가 있었습니다. 즉 경험, 진정한 관계, 순수한 열망이라는 부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단순함이 언제부터 자신을 애워싼 과시로 바뀌었는지 궁금했다. 웨이터가 샴페인 잔을 권하며 지나갔고 민재는 한 잔을 받아 한 모금 길게 들이켰다. 거품이 일어나는 액체가 그의 목구멍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를 휩쓸고 지나가는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내 아들. 그의 아버지 이승호 씨의 깊은 목소리가 그를 망상 속에서 깨어나게 했다. 승호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에 회색 머리카락이 돋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아들의 눈과 마찬가지로 짙은 녹색이었으며 자부심으로 빛났다. 오늘은 당신의 큰 날이에요. 당신은 달 위에 있을 거예요. 민재는 다시 한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아빠, 독특한 순간이에요. 승호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어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구나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권력의 통합입니다. 엘리 엠프레엔디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민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당신의 결혼의 의미였나요? 권력 강화,
혁명적인 건물을 짓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겠다는 꿈이 언제부터 단순한 사업 전략이 되었습니까? 실례합니다, 아빠. 저는 행사 주최자에게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민재는 군중과 인위적인 미소, 기대의 무게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걸어나갔다. 그는 복도를 걷다가 서비스 구역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청소 직원의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쟁반을 들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세상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 눈, 민재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뉘앙스, 모든 표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얼굴을 결코 잊지 못했다. 지은 그 충격으로 그는 마비되었다. 대학 시절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 그곳에 있었고 그녀는 결혼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눈에 띄게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지은 역시 그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속도를 높여서 손님들 사이로 사라졌다. 민재는 파티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음악,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왜 저는 이벤트에서 직원으로 일했나요? 그리고 그 임신은 누구의 아이였을까? 그는 자신을 가다듬고 현실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와 수연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유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던 수연이 있는 복도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재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지은이의 모습을 보고 그는 죄책감과 호기심, 그리고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어떤 감정을 느꼈다. 나머지 행사는 민재에게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약을 반복했고 실제로 그 자리에 없는데도 결혼의 왈츠를 췄고 사진을 찍을 때는 미소만 지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띄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데로 가서 너무나 멀지만 너무나 생생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학교 시절 그와 지은이가 밤새도록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에 대해 꿈꿨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자유로운 정신과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열정을 지닌 지은, 그녀는 그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었으며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이 손님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연은 아름답고 세련되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사치와 특권의 세계를 공유했다. 하지만 그는 더 깊은 연결 불꽃을 놓쳤습니다. 파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지만 민재에게는 매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은이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휴게소 쪽을 계속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그는 신혼실에서 수연과 둘만 있게 되자 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이제 아내가 된 사람 옆에 누워서 평화롭게 잠들었고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에게 그의 신중하게 계획된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민재는 자신이 본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하고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지은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그 씨앗이 자라서 자신이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긴 민재는 결국 불안한 잠에 빠졌고 그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이미지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어야 할 그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뒤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한 장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꿈꿔왔던 결혼식의 호사스러움 속에서 민재는 자신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과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본질을 시험하는 여정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며칠은 민재에게 혼란스러웠다.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는 숨 쉴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미소와 정중한 대답 뒤에서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도장에서의 그 짧은 순간, 즉 지은과 눈이 마주친 순간으로 돌아갔다. 어느 화창한 아침, 수연이 여행을 앞두고 마지막 세부, 사항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민재는 옥상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서울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창문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그를 둘러싼 사치품은 성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화려한 감옥처럼 보였다. 민재는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울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재현, 민재야. 재현이 대답하기 전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야, 와 오랜만이다. 왜 전화하냐? 몇 년 만에? 민재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다. 사실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나 되었을까? 알았어요. 저는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현은 잠시 머뭇거렸다. 물론이지 친구. 대학 근처 카페는 어때? 아직도 거기에 있어. 알지? 민재의 입술에 그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호르헤 카페? 정말? 몇 년 전에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글쎄, 늙은 호르헤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해. 1시간 후에 거기서 만나자.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재현 씨. 전화를 끊고 민재는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재현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마도 지은에 대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민재는 호르헤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겸손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갓 구운 커피 향과 갓 구운 치즈빵 향이 그에게 향수의 물결처럼 밀려왔다. 잠시 동안 그는 학생 시절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와 꿈에 대해 토론하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재현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재를 보고 일어나면서 망설이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았는데 그 포옹에는 몇 년간의 거리가 느껴졌다. 야, 너 좀 달라 보이네. 재현이 민재의 비싼 정장을 보며 말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그래, 많이 바뀌었어. 하지만 너는 똑같아 보여.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퇴색된 청바지와 밴드 티셔츠를 입은 재현은 대학생으로 쉽게 보일 수 있었다. 얇은 태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민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호기심과 지성이 번쩍이는 빛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거리를 측정하려는 듯했다. 그럼 재현이 침묵을 깨며 말을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필멸의 세계로 돌아오셨나요? 신문에서 당신의 결혼 소식을 읽었어요. 꽤나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민재는 부끄러움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정확히는 결혼식에 대한 건 아니지만 재현아, 지은이 봤어. 재현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지은? 어디? 제 결혼식 때요. 민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거기 있었어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어요. 재현은 긴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맙소사, 민재야, 이거 복잡하잖아. 알고 계셨어요? 뭐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하고 지내세요? 재현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래, 우리는 아직도 가끔씩 이야기해.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 민재. 너희들이 헤어진 후로 글쎄, 그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 민재는 죄책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어서 봐요. 내가 이걸 당신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족 사업을 이어받으러 간 후 지은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했고 건축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놀라운 지속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적절한 말을 찾듯 잠시 말을 멈췄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암이었어요. 지은이는 그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녀는 모든 저축을 치료에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후로 그녀는 시장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사업이 어떤지 아시죠? 잠시라도 떠나는 것은 당신의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민재는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임시직으로 일하는 지은의 모습은 그를 괴롭혔다. 임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대답이 두려운 마음에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그녀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야, 민재.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은 모든 것을 흡수했다. 마침내 그는 재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새롭게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현 씨랑 얘기해야 해요. 제가 뭔가 해야 해요. 재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민재야, 너 방금 결혼했어. 이 문 열어줄래? 그들 사이에서는 의미가 담긴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다. 민재는 재현이 자신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 지은과 가까워져서 무엇을 이루고 싶었을까? 모르겠어요, 재현아. 마침내 민재가 인정했다. 난 그녀를 보지 못한 척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해야 해요. 재현은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확히 옳은 것은 뭐야, 민재?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아내가 있어서. 지은이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나아갔어. 어쩌면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 재현의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민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상황을 그냥 무시하는 생각에 반발했습니다. 난 안 돼, 재현아. 그냥 등을 돌릴 수 없어. 또 안 돼. 재현은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포기했다. 좋아요. 그녀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민재, 당신이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의 책임감에 무게를 느꼈다. 재현이 냅킨에 지은의 전화번호를 적는 사이 민재는 며칠 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됐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 상승의 정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결혼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의 전환점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카페를 나와 홍대구의 익숙한 거리를 걸었다. 모든 구석, 모든 건물은 꿈이 물질적 야망보다 더 컸던, 더 단순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지 궁금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아파트로 돌아온 민재는 수연이 신혼여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설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같은 해변, 고급 레스토랑, 호사스러운 경험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설렘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멀리 떠난 채 주머니 속 지은의 번호가 적힌 종이에 꽂혀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이 잠들어 있는 사이 민재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에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특권적인 세계와 지은이 사는 현실 사이의 대조는 그 어느 때보다 극명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젊은 시절의 이상과 꿈에 충실했다면 어땠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고 재현이가 알려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다이얼 버튼 위에 맴돌았고 망설임이 그를 사로잡았다. 지은을 부르는 것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은의 모습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죄책감, 호기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침내 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울리자 그의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 흐른 뒤 친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랜만에 지은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이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는 다시 반복되었는데 이제는 약간 짜증이 난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지은아. 마침내 민재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민재예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민재는 그 순간 지은이 얼마나 놀랐고 어쩌면 분노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차분했다. 민재야, 뭘 원하니? 그녀 목소리에 묻어난 차가움은 그를 때린 것과 같았지만 민재는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결혼식에서 널 봤어. 일하는 중이었어.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모든 게 괜찮은지 뭐 필요한 게 있는지 알고 싶었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은이 그의 말을 가로채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제된 감정이 짙게 묻어났다. 저는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민재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냉소적인 어조를 느꼈다. 지은아, 제발 그냥 도와주고 싶어. 너 임신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은이 웃는데 그 씁쓸한 소리가 민재의 몸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너는 충분히 했어, 민재야. 너의 완벽한 삶을 살고 나를 내버려둬.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민재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주장했다. 우리에겐 역사가 있어, 지은아. 나는 너를 걱정해.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민재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한때 나를 걱정했어요, 민재.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죠. 우리도 바뀌었어요. 제발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민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전화기를 여전히 귀에 대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방황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는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용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민재는 편안히 잠든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현재의 삶, 지난 몇 년 동안 그가 만들어온 모든 것이 갑자기 연약하고 얕아 보였습니다.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찬 지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가 남겨둔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재는 깨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상충되는 생각과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그는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을 때는 해가 막 뜨기 전이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서 눈이 무거웠다. 그 옆에서 수연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새 남편의 가슴이 흔들리는 것도 모른 채였다. 민재는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무실로 향하며 문을 살짝 닫았다. 그는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아래에 있는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햇살이 고층 빌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그를 사로잡은 불안함과 초현실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전날 밤 지은과 나눈 대화가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과 기억이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주저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일부는 지은에게 다시 전화해서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목소리의 차가움은 여전히 그의 귀에 울려 퍼졌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고통스러운 일가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깨어나게 했다. 라파, 거기 있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움이 묻어났다. 들어오세요, 자기야. 그는 가능한 한 평범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수연이는 여전히 실크 옷을 입은 채 들어왔다. 그의 푸른 눈은 관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너무 일찍 일어났잖아.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약간의 불면증이에요. 신혼여행 불안증인 것 같아요.
수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말이야? 너는 결혼 이후로 멀어진 것 같아. 잠시 동안 민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은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전화에 대해서, 그가 느낀 혼란에 대해서. 하지만 그 말이 그의 목에 걸렸다. 그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 때문일 뿐이야. 그는 자신을 미워하며 거짓말을 했다. 해변에 가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그 설명을 받아들인 듯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빛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현관에서 아침을 먹는 건 어때요? 날씨가 참 좋거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수연을 따라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마자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재현의 시대. 지은이랑 통화했어. 너 전화에 대해 말해줬어. 민재, 너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 메시지는 그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물론 지은이는 재현에게 말을 걸 것이다. 두 사람은 지은이와 헤어진 후에도 늘 가까웠다. 민재는 재현이 또 무엇을 알고 있을지, 지은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했을지 궁금했다. 발코니에서 먹는 아침 식사는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수연이 들뜬 마음으로 신혼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 민재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의 내면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생각해봤어요. 수연이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여행을 앞당겨 보는 건 어때요? 내일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안은 민재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다. 내일 떠난다는 것은 지은이와의 모든 상황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탈출하고 잊으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도망간다는 생각은 그를 깊이 괴롭혔다. 나 모르겠어, 수연아. 그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수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신혼여행 기간에 위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알아요. 민재는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냥 마지막 순간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서 해결해야 해요. 수연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마치 민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듯했다. 라파, 정말 다 괜찮은 거야? 뭐든 말해도 돼. 알잖아. 맞지? 수연의 목소리에 묻어난 진심이 죄책감의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여기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비밀을 간직하고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는 동안 그에게 지원과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알아요? 자기야? 그는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테이블 너머로 잡았다. 그냥 복잡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자마자 모든 걸 말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수연은 그의 손을 다시 꽉 쥐었고 그녀의 입술에는 가벼운 미소가 지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믿어요. 그 말이 민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신뢰하다. 그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자신에게 마땅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약속과 여행 준비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지은에게,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에게,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선택들에게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민재는 다시 발코니로 나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재현에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지은이를 만나야 해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부탁해요. 그 답변은 느리게 나왔고 나왔을 때는 짧고 요점만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강공원 호숫가에서 그녀가 널 만나기로 했지만 이번 한 번만 망치지 마, 민재.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의. 지은이와 직접 대화하고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연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치 그의 생각에 답하듯 수연이 발코니에 나타났다. 라파? 자러 가시나요? 민재는 마치 적발된 10대 청소년처럼 기분이 나빠져 재빨리 휴대전화를 치웠다.
물론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날 밤 수연 옆에 누워있던 민재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가 쌓아 올린 삶, 최근의 결혼 생활, 주위 사람들의 기대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과거가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과 무시할 수 없는 책임감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은 느리게 왔고 마침내 왔을 때는 불안했고 혼란스러운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는 끝없는 미로를 헤매며 늘 막다른 길에 도달하곤 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호화로운 사무실에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지은과 함께 살았던 옛집인 단순한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목소리가 그를 불렀고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전 8시에 알람이 울리자 민재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리며 깨어났다. 그 옆에서 수연이 몸을 움직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기야. 그녀는 졸린 듯 중얼거렸다. 잘 잤어요?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저 그렇죠. 공원에 가서 달리고 사무실로 가기 전에 머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수연은 여전히 반쯤 잠든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너무 오래 걸리지 마. 알았지? 오늘 같이 점심 먹자. 물론이죠. 민재는 죄책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목록에 또 거짓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재는 나가려고 하면서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를 응시하고 있는 남자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짙은 다크서클에 가려졌고 어깨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데이트를 취소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은의 모습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시 잠이 든 수연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민재는 아파트를 나갔다. 한강공원까지 가는 여행은 결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호등, 모든 모퉁이는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되기 불과 5분 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호수를 향해 걸어가던 중 벤치에 앉아있는 친숙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지은. 멀리서 보아도 임신이 한참 진행 중이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매료시켰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캐주얼한 포니테일로 뒤로 묶었고 배꼽이 드러난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민재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정신적으로 연습했던 모든 연설이 사라져 버린 듯했다. 그는 뭐라고 말할까? 당신의 감정과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지은이었다. 멀리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민재는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 상처, 그리고 그가 알 수 없는 다른 감정이었다. 민재는 주저하는 걸음으로 벤치로 다가갔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은을 향해 가는 것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같았고 그 길은 그가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안녕 지은아. 마침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짙었다. 안녕하세요 민재.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그 단순한 말로 민재는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그 공원 벤치에서 충돌했고 글쎄요. 미래는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빈 페이지였습니다. 민재와 지은 사이의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는 듯했다. 주변 공원의 소란스러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들의 노래,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뚜렷한 긴장감과 초현실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민재는 침을 삼키고 지은의 친숙한 얼굴을 훑어보았다. 시간은 그녀에게 친절했다. 눈에는 피로감이 뚜렷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그를 사로잡았던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임신, 사실은 그녀를 거의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너 예쁘네.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다. 그 말은 거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지은은 지친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왜 왔어? 뭐 원해? 그녀 목소리의 차가움이 그를 때린 것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그녀 옆 벤치에 앉아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저는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괜찮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대답하며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부족하게 들리는지 느꼈다. 지은이 웃었다. 그 씁쓸한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이제 신경 쓰이나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요? 민재는 죄책감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아,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건 알아. 실수가 많았지. 하지만 네가 내 결혼식에서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임신한 걸 보고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어.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민재야, 넌 내가 호사스러운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어. 내가 마법처럼 모든 걸 극복할 거라고? 아니요, 저는... 민재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방해를 받았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이어갔다. 당신이 인생에서 승진하고 가족 사업을 이어받는 동안 나는 꿈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프로젝트가 인정을 받고 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민재는 이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어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다. 그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치료에 모든 돈을 썼지만 민재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현을 통해 지은이의 아버지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재현에게서 듣고 그녀 눈의 고통을 보는 것은 달랐다. 미안해요, 지은아.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했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을 빛내며 그를 응시했다. 그렇죠, 그래야죠. 하지만 당신은 제국을 건설하는데 너무 바빴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에게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 지은에게서, 어린 시절의 이상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는 부드럽게 물으며 그의 시선은 지은의 배로 향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보호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제 나는 나아갑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내 아들에게 괜찮은 삶을 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민재가 주저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리고 물어보시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을까? 그는 이런 감정을 느낄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제발 제가 뭔가 하게 해주세요. 뭐든지요. 지은은 마치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왜 민재야? 왜 지금이야? 죄책감이야? 아니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양심을 비우고 싶은 거야? 그 말은 그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았다. 민재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자신도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었나요? 틀림없이. 하지만 그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난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서 계속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말이에요. 지은은 갑자기 몹시 피곤해 보이면서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너는 이제 새 삶을 얻었어. 아내도 있고 미래도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해? 그들 사이에서는 의미가 담긴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다. 민재는 수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최근 결혼 생활에 대해, 두 사람이 함께 세웠던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지은 속에서, 그들이 공유했던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이 함께 만들어왔던 꿈 속에서, 나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 회사에서요. 지속 가능한 건축 분야의 무언가요. 당신은 항상 그 분야에서 뛰어났어요, 지은. 당신의 경력을 되살릴 기회가 될 거예요. 지은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사에서? 민재야, 너가 하는 말 듣고 있니?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위해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과 나란히 일하는 거죠? 지은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내는 아마 당신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임신한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거예요. 민재는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는 이 결정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과 복잡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했다. 물론이죠. 지은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거친 느낌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다. 민재, 그 생각 고맙다. 정말 그래.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복잡할 거야.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꼭 일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추천인을 좀 드릴게요. 지은은 잠시 그 제안을 고려하는 듯했다.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민재야, 네가 뭔가를 이해해야 해. 나는 과거의 어떤 것도 되살리고 싶지 않아. 할 수 없어. 그는 그녀의 말이 진실이고 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게 내가 제안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야.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연락처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민재, 이 일 이후로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모두를 위해서요. 민재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마침내 지은이 일어섰고 한 손은 등을 짚고 임신의 무게를 지탱했다. 가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잠시 후에 카페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민재 역시 일어나 그녀를 돕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일어섰다. 물론이죠. 저는 오늘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게요. 약속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민재. 정말이에요. 민재는 떠나려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강한 충동을 느꼈다. 지은아. 그가 부르자 지은은 멈춰 서서 뒤돌아보았다. 저는 미안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녀의 눈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알아요, 민재.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공원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일부가 그녀와 함께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차로 돌아가는 동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마침내 지은과 통화하게 되어 안도감과 그녀가 겪어온 모든 일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그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묻혀 있었고 그가 과거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의 메아리였다. 민재는 고급차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전고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점심시간에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의 새로운 삶, 그의 현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엔진을 시동하는 순간 지은과 그의 과거,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를 움직였다. 그는 지은과 수연 두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기릴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듯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길로 보였습니다. 민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운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이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지은과의 대화의 모든 순간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먼 풍경처럼 지나갔다. 계시의 무게의 한 약속, 그리고 깨어난 감정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마침내 고급 아파트 건물 차고에 차를 주차한 뒤 민재는 자신이 자동 조종 모드로 운전하고 있었고 도로 상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연을 마주하기 전 몇 분간 차 안에 앉아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파노라마.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고 각 층은 마치 피할 수 없는 대결까지 초를 세는 듯 지나갔다. 민재는 더 이상 수연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고 그는 기다릴수록 그녀의 반응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갓 준비한 음식 냄새에 반했다. 수연이는 주방에 있었고 점심 식사를 위한 식탁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안녕 자기야, 제 시간에 올 줄은 생각 못했어. 경주는 어땠어? 민재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목록에 또 거짓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계몽적이었습니다. 그는 반쪽 진실을 선택해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미소는 살짝 흔들렸다. 라파 괜찮아? 너 좀 화가 난 것 같아.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돼.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진지한 어조에 수연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요리를 하던 냄비 밑에 불을 끄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민재?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거실로 안내했고 그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이어 말했다. 사실 그것은 내 과거의 누군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러자 민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지은을 본 것에 대해서, 전화통화에 대해서, 그날 아침 공원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 그는 지은이의 어려운 상황, 임신, 그리고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을 뱉어내는 동안 그는 수연의 얼굴에 충격, 상처, 분노, 혼란 등 수많은 감정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끝났을 때 무거운 침묵이 그들 위에 흘렀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어깨는 눈에 띄게 긴장되어 있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침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일어나서 주저하면서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난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나는 혼란스러웠고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수연이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너의 감정은? 민재야, 우리 방금 결혼했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어? 그 질문은 그에게 뺨을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민재는 적절한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게 아니야, 수연아. 그냥 책임감이 들었어. 수연이가 겪은 모든 일에 죄책감이 들었어. 그러면 당신 회사에서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연이 약간 목소리를 높이며 질문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민재는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충동적인 생각이었어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 민재, 네가 돕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지만 한계가 있어.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어. 특히 결혼 초기에는 말이야. 그녀는 잠시 멈춰서 마치 자신을 진정시키듯 심호흡을 했다. 그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당신이 이걸 나에게 숨겼다는 거야. 당신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무게를 느꼈고 그들의 관계의 토대였던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을 다치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난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연은
마치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옳은 일이란 게 뭐야, 민재? 결혼 생활을 희생하고 전 여자친구를 돕는 거. 그들 사이의 공중에는 무겁고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 떠돌았다. 민재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대답을 몰랐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모호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히 과거에 저에게 매우 중요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민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돕고 싶다면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도와주고 싶나요? 수연이 어깨를 으쓱했는데 그 몸짓에는 무엇보다도 체념의 표시가 담겨 있었다. 저는 우리 결혼을 원해요, 민재.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과거의 유령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민재가 재빨리 대답했다. 당신 회사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끊임없이 직접 접촉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지은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죠. 민재는 수연의 힘에 안도감과 감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해, 수연아. 너도 알잖아?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에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민재야,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 신뢰, 정직,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필요해.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얼굴에 손을 얹었다.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민재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며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약속해, 수연아. 더 이상 비밀은 없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할 거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그날의 깨달음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은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결혼 생활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가면서 수연은 한쪽 눈물을 닦았다. 우리 점심이 식은 것 같아요. 그녀는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민재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피자 주문은 어때요? 옛날처럼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수연이가 부탁을 하러 가는 사이 민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가 힘든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 의무와 욕망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주머니 속의 전화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는 아직도 지은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했고 약속한 연락처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수연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모든 단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재는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기를 바랐습니다. 주방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자 토핑에 대해 묻는 목소리였다. 민재는 혼란 속에서도 이 작은 평범한 순간이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지만 수연이 곁에 있다면 아마도 모든 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수연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다. 그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을 다시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수연과의 대화 이후의 며칠은 민재에게는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결정은 의미와 잠재적인 결과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편안함과 사치의 안식처였던 그 아파트는 이제 긴장된
침묵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가 담긴 눈빛으로 가득 찬 감정의 지뢰밭처럼 느껴졌다. 특히 햇살이 좋은 어느 날 아침, 민재는 집 사무실에 앉아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약속한 전화를 하기 전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옆방에 있었고 그는 텔레비전에서 부드러운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마침내 전화번호를 다이얼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저는 이민재입니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놀란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민재야, 참 좋은 깜짝 선물이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재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곧 나누게 될 대화의 무게를 느꼈다. 지훈 씨, 부탁이 있어요. 재능 있는 건축가가 있어서 기회를 찾고 있어요. 혹시 당신이 물론이죠. 지훈이 열광적으로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의 제안은 환영합니다. 그녀는 누구인가요? 민재는 잠시 머뭇거렸다. 김지은, 그녀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인상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지은, 이름이 익숙하네요. 당신이 전 여자친구였죠. 민재는 불편함을 느끼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녀가 정말 재능이 있고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훈은 목을 가다듬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녀의 이력서를 꼭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제 비서에게 연락해서 면접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민재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고맙구나, 지훈아. 정말 고맙구나. 전화를 끄는 후 민재는 잠시 앉아서 방금 한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무실 출입구에 나타나며 그녀의 눈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지은이에 대한 일이었나요? 민재는 수연이 보여준 열린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직 동료와 그녀의 면접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민재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그 질문에 놀랐다. 민재는 자신이 옳은 일에만 너무 집중한 탓에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안도감을 느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마치 오랫동안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처럼요. 수연은 말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민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이런 감정은 그냥 죄책감과 책임감일 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가? 그 질문은 무겁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공중에 떠돌았다. 민재는 자신의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은이 수연이를 걱정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주로 걱정과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당신이 묻는 것이라면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수연은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한숨을 쉬었다. 민재 씨,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저에게도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너무 열중하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아요. 민재는 일어나서 테이블 주위를 돌아 수연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을 이런 처지에 처하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이해심이 많고 강했어요. 사랑해요, 수연아. 당신은 내 현재이자 미래예요. 내가 지은을 위해 하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오래된 것을 다시 불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수연은 손을 뒤로 꽉 쥐었고 그녀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걸 믿고 싶어, 민재야. 정말이야. 하지만 우리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의향이 있어요. 그때 민재의 전화가 울려 그 순간의 친밀감을 깨뜨렸다. 그는 디스플레이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사람은 지은이었어요. 그는 수연을 보며 그녀의 눈에 다시 긴장감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돌렸다. 안녕, 지은아, 지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재,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나 지훈이라는 남자한테서 면접 전화 받았어. 너였어?
민재는 대답하기 전 수연과 잠깐 시선을 교환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건축 회사를 소유한 옛 동료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짙게 묻어났다. 저는 고맙습니다, 민재.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민재는 수연의 시선을 느끼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은아. 잘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제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 상황이 그녀에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민재는 지은의 말에 놀랐고 수연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수연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면접 잘 되길 빌어요, 지은 씨. 전화를 끊고 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그것을 깨뜨린 사람은 수연이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여전히 대화를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지은이는 항상 통찰력이 있었어요. 수연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민재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재 씨랑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제안은 민재에게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다. 지은이를 만나고 싶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셋이 함께 회의를 하면 상황을 정리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재는 수연이 보여준 힘과 성숙함에 경외감을 느껴 잠시 말문을 잃었다. 정말이에요? 그는 마침내 물었다. 나는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일을 하도록 압력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편안하지는 않을 거야, 민재야. 하지만 필요한 거야, 우리 모두에게. 민재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서 껴안았다. 너 정말 대단해, 알잖아? 내가 널 만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 수연은 살짝 몸을 빼내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민재야. 매일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마주하기로 선택했어.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창밖으로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민재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연이가 프로포즈하는 날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두 사람이 겪게 될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마도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오후가 천천히 지나가고 태양이 서울 지평선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빛과 어둠이 뒤섞인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는 민재가 겪고 있는 감정적 혼란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민재는 수연과 지은과의 만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을 보고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고 민재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가 어찌 되든 그들은 함께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남의 장소로 선택된 카페는 피네이로스 동네의 작은 카페로 민재와 수연이 평소 어울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중립적인 장소였다. 노출된 벽돌벽과 갓바은 커피 향이 느껴지는 아늑한 분위기는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민재와 수연이 먼저 도착해서 구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을 골랐다. 수연은 긴장하면서 가방끈을 조정했고 민재는 문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뚜렷하게 느껴졌고 불안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하시겠습니까? 민재는 몇 번째인지도 모를 낮은 목소리로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민재.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페 문이 열렸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가 방 안을 훑어보며 그 커플을 발견했다. 잠시 그녀는 마치 돌아서서 떠날지
고민하는 듯 주저하는 듯 했다. 그러자 그녀는 멀리서도 깊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민재는 공손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수연은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감정의 폭풍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부드럽게 말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튀어나온 배에 손을 얹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재는 빈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뭐 마실 거 드시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불편한 침묵이 테이블 위에 흘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얼음을 깬 사람은 수연이었다. 지은. 그녀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제 아이디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대화를 직접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과 민재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저는 그 이니셔티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지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아서 복잡하게 만든 건 나야. 수연이 민재의 팔을 살짝 건드렸고 지은은 그 움직임을 눈여겨보았다.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민재가 자신의 상황과 돕고 싶은 마음을 말해줬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은은 수연을 직접 바라보며 존경심을 표했다. 수연 씨의 강인함에 감탄해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아하게 다루는 여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당신 결혼 생활에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걸 알아주세요. 민재와 내가 가진 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은의 말에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과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드려요. 수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재가 당신을 돕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은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는 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뭐요? 하지만 왜요? 좋은 기회예요, 지은이. 지은은 한숨을 쉬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손을 가져갔다. 복잡해, 민재야. 그래, 좋은 기회지만 상황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게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쯤 정규직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연은 만약 우리가 이걸 당신에게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원격으로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민재는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 역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지은이가 감정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봐, 지은아, 나는 이 상황이 내게 쉬운 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 우리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면 시도해보는 게 어때? 민재는 테이블 밑에서 수연의 손을 잡고 고마움과 지지의 표시로 살짝 꽉 쥐었다. 지은은 흘러내릴 듯한 눈물을 닦았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은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나머지 회의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논의하고 명확한 한계를 확립했으며 조금씩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서로에 대한 이해의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와 수연은 몇 분간 아무 말도 없이 오후에 있었던 일을 각자 떠올렸다. 너 정말 대단했어. 마침내 민재가 수연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말했다. 내가 당신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힘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수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그 만남으로 인한 감정적
지친 모습이 드러났다. 민재야, 쉽지 않았어. 지금도 그렇지. 하지만 오늘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서 무게가 떠나는 것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당신의 신뢰를 존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위태롭게 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그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훑어보았다. 알아요, 민재.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차가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민재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자기 발견, 용서, 그리고 성장의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질투, 심지어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을 보며 두 사람이 공유하는 사랑과 신뢰의 힘을 느낀 민재는 오랜만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은에게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직, 연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에 기반한 시작입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내일이 어떤 도전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는 수연이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난 후 몇 주가 지나자 민재와 수연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긴장되고 조용했던 아파트가 이제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대화는 더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부부는 조금씩 처음에 자신들을 하나로 묶었던 공모 관계를 재발견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재는 신선한 커피 향과 주방에서 운걸거리는 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당시에는 이런 광경이 흔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잠꾸러기야. 수연은 그가 잠으로 인해 여전히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아침 식사를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목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무슨 행사인가요? 수연은 그의 품에 안겨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빛나고 있었다. 사실 몇 가지 소식이 있어요. 민재는 호기심이 생겨 눈썹을 치켜 올렸다. 뉴스,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좋아요. 적어도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수연이 아랫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몇 달 전에 제가 언급했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 자신의 NGO에서 진행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그 프로젝트에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지역사회 공간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쎄요. 수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이끌기를 원해요. 민재의 눈이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커졌다. 수연아, 대단해. 축하해, 내 사랑. 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작은 주방 주위를 돌았다. 수연은 웃었지만 민재는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엿보이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녀가 그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이 여행해야 합니다. 주로 제주도로요.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연이 오랫동안 떠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특히 최근에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는 이 프로젝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그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처음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주 정도일 거예요. 수연은 민재의 반응을 주에 깊게 살피며 대답했다. 저는 타이밍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민재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며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수연아, 이건 너한테 엄청난 기회야. 물론 널 그리워할 거야.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수연의 눈에는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해낼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행 사이의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다시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기대돼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흥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민재 지은이에요. 민재는 수연이 옆에서 얼어붙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투명성을 자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의 목소리는 동요하는 듯 들렸다. 토요일에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제 지훈 씨랑 면접을 봤는데 글쎄요, 제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민재와 수연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지은아, 참 잘됐어. 축하해. 민재가 소리쳤다. 고맙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문제는 그들이 월요일에 시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짧은 통보라는 건 알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민재는 지은의 목소리에서 내면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은, 당신은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혹시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를 아시나요? 부탁하기에는 너무 많은 건 알지만 곧 아기가 태어나고 새로운 직장도 있으니. 민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연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수연이었다. 지은이? 수연이야. 내가 보육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원하시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지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정말? 그거 정말 대단할 거야, 수연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수연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넌 계속 나를 놀라게 하잖아. 알잖아?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다. 우리 모두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내 여행이 다가오니까 여기서는 걱정할 게 덜할 거라는 걸 알면 기분이 나아져. 민재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사랑해요. 알죠? 그 어느 때보다요. 나머지 하루는 계획과 기대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재와 수연은 새로운 상황에서 겪을 어려움, 즉 민재의 여행, 지은의 새 직장, 일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뚜렷한 희망과 갱신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밤에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재는 짧은 시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기로 시작된 일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수연이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민재는 그녀를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은지. 때로는 상황이 약간 무너져야 우리가 더 강하게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민재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고 감사함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약속할게. 수연아, 나는 매일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할 거야. 나는 네가 받을 만한 남자, 내가 약속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두 사람이 서로의 팔에 안겨 아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동안 민재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앞으로의 도전, 즉 수연의 여행, 지은과의 새로운 관계, 두 사람의 직업에서의 변화가 이제는 덜 두려운 듯 보였다. 그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흐릿하고 불확실해 보였던 미래는 이제 가능성으로 빛났습니다. 민재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정말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연이 곁에 있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그는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도전으로 가득 찬 새벽이긴 하지만
또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역경을 마주하는 데서 오는 힘으로 가득 찬 새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재와 수연에게는 그게 충분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변화의 기대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재, 수연, 지은에게 지난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밖의 나무잎들이 색깔을 바꾸면서 그들의 삶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 앉아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수연의 메시지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방금 도착했어요. 당신을 보고 모든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민재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수연은 제주도로의 3번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제주도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리듬을 찾았습니다. 매일 밤 화상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수연을 공항으로 데리러 가기 위해 일찍 사무실을 나서려고 준비하던 중 민재는 이번에는 지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내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직장 소식이 있고 글쎄 다른 일도 있어. 민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상황은 상당히 진정되었고 지은이는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임신도 합병증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안녕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지은아, 같이 점심 먹을까?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 답장이 빨리 왔다.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민재.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재는 역학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상호 이해가 형성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연은 지은에게 일종의 멘토가 되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 그리고 지은은 민재와 수연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심을 보였고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명확한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공항에서 수연과의 재회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들이 집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봤어야지, 라파. 수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지역사회가 완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해, 내 사랑. 넌 항상 꿈꿔왔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알았어. 수연이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끼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을 하던 중에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엇? 민재가 호기심에 물었다.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이라도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은 당신에게 돌아올 때예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재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수연이 짐을 풀고 있을 때 민재는 지은이 만나자고 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녀는 내일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라고 그는 설명했다. 뭔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메시지에서 글쎄요, 약간 불안해 보였어요. 수연이 다가가서 그를 뒤에서 꼭 껴안았다. 그게 뭐든 당신들이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해요. 당신은 그녀에게 큰 지지자였어요, 라파. 민재는 포옹을 한 뒤 돌아서 수연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놀라웠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당신처럼 잘 처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은 약간 우울한 듯이 미소 지었다. 거짓말을 해서 쉬웠다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알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지난 몇 달을 회상하며 밤새도록 삶의 작은 변화에 웃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민재는 그들이 함께 극복해온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지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 약간 불안해하며 일찍 일어났다.
그는 아직 잠을 자고 시차 적응을 하고 있던 수연에게 애정 어린 메모를 남기고 출근했다. 점심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8개월 된 배가 눈에 띄었고 그녀 주위에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안녕, 지은아. 그는 인사하며 앉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은 진심 어린 미소로 얼굴을 밝혔다. 난 괜찮아, 민재야. 사실 난 훌륭해. 그들은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직업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재정적으로만 아니라 제게 목적과 방향을 주었습니다. 민재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서 기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듣고 기쁘네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은은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얘기하자고 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야. 민재야, 난 누군가를 만났어. 민재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좋아요, 지은 씨. 그는 누구예요? 그의 이름은 앙드레입니다. 그는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대단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민재는 앙드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은의 눈에 반짝임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빛을 알아봤다. 그것은 수연의 눈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이었다. 정말 기뻐요, 지은아. 정말이에요.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한 가지 더 있어, 민재야. 앙드레가 포르투갈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어. 그리고 같이 가자고 했어. 민재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 지은이가 아기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사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배를 쓰다듬었다. 습관이 된 몸짓이었다. 가고 싶어, 민재야. 나와 아기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야. 하지만 네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우리 사이가 복잡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도망치거나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재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의 배려의 고마움과 아기의 삶에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약간의 슬픔이 섞였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나는 전적으로 지지해.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 행복, 이 새로운 시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는, 글쎄요, 비행기가 있죠. 우리는 연락하고 방문할 수 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민재. 당신의 이해심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과 미래 계획에 관해 논의하며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변화의 기대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재, 수연, 지은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도시 재생 사업을 이끌며 두 번째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아파트에 혼자 있던 민재는 소식을 기다리며 자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밤 화상, 통화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고 물리적 거리 속에서도 소통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수연과의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불안함을 느꼈다. 한때 피난처였던 아파트의 고요함은 이제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신선한 공기가 그의 마음을 맑게 해주기를 바라며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잎이 지기 시작하는 나무 아래를 거닐면서 민재는 지난 몇 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고 간략한 업데이트를 통해 그녀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친구 테레사는 지은의 믿음직한 베이비시터가 되었고 예상치 못했지만 반가운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민재는 생각에 잠겨서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친숙한 인물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의 대학 시절 친구인 재현이었다. 재현아, 민재가 놀라 소리쳤다. 재현은 책에서 시선을 들어올리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우연이야.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고 몇 년간이나 친구로 지낸 친밀함이 떨어져 지낸 시간을 극복했다. 이렇게 늦게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민재는 친구 옆에 앉으며 물었다. 재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은 여기 와서 책을 읽고 생각하곤 합니다. 당신은 어때요? 아내와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요. 민재는 슬픔을 느꼈다. 수연이 출장을 가는데 아파트가 가끔 좀 외로워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상황은 어때요? 당신이 몇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뉴스는 빨리 퍼지죠. 그렇죠? 네, 지난 몇 주는 격렬했어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나요? 재현은 온화하고 편견 없는 어조로 제안했다. 민재는 잠시 주저하더니 곧 말을 내뱉었다. 그는 지은과의 재회,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옳은 일을 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현은 주의 깊게 듣고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요. 민재가 말을 마친 후 재현이 말했다. 당신과 수연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명받았어요. 많은 커플들이 이런 혼란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민재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수연이는 정말 대단해. 가끔 내가 그녀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야, 재현이 그를 부드럽게 툭 건드렸다. 자신을 낮추지 마. 너도 네 역할을 다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과거를 마주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 건 아니야. 재현의 말은 민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잠시 동안 그는 다시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찬 건축학생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재현아, 민재가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너는 대학 시절에 가졌던 이상과 직업적 성공을 조화시키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가끔은 길을 잃은 것 같아. 재현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식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을 잃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인식하고 재정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재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시죠? 지은이와의 이 모든 드라마는 제가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요. 민재야, 너는 누가 되고 싶어? 재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밤 공기에 무거운 의미를 담고 맴돌았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서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거 내가 대학 때 알던 민재랑 비슷하네. 그리고 알아?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건 없어. 대화는 밤까지 이어졌고 두 친구는 옛날을 회상하며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민재는 더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서랍 속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기며 민재는 과거의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물, 커뮤니티 공간, 도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 등이었습니다. 영감을 얻은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과 모양이 종이 위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몇 시간이 지나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민재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개요를 떠올렸습니다. 녹지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공간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주택 단지입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그는 창작의 황홀경에서 깨어났다. 수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좋은 아침이야 사랑아, 잘 잤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꼭 껴안고 싶어. 사랑해. 민재는 애정과 감사의 물결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재빨리 답장을 보내며 그녀가 돌아오면 놀라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그림을 다시 보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현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오랜만에 그는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설렘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그는 시계를 보았다. 또 다른 하루 일을 준비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것을 민재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할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민재는 속으로 약속을 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이상을, 현재 위치와 통합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그가 항상 꿈꿔왔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여행을 수연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더욱 튼튼한 결혼 생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민재는 스케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본 뒤 아파트를 나갔다. 그는 새로운 결의로 오늘과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민재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지속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열정은 뚜렷했고, 이는 직장 팀원들뿐만 아니라 늦은 밤 화상통화를 하면서 그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경청한 수연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창한 어느 목요일 오후, 민재는 사무실에 앉아 설계도와 계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이 선생님, 김지은 선생님이 오셨어요. 급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민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몇 주 전 카페에서 만난 이후로 지은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보내줄 수 있나요? 잠시 후 지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녀의 임신이 분명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민재가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괜찮아? 아기는 괜찮아요. 지은이 재빨리 그를 안심시켰다. 사실 저는 다른 이유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다. 물론 앉으세요. 무슨 문제예요? 지은은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지훈 씨 사무실에서 하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제안했어요. 민재는 진심으로 그 소식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다. 지은아, 대단해. 축하해.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프로젝트는 레시피에 있어요, 민재. 그들은 내가 적어도 1년 동안 거기로 이사하기를 원해요. 민재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놀란 표정이 나타났다. 아, 그거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지친 한숨을 쉬었다. 저는 갈등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회이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 저 혼자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정보를 처리했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은,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유능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지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고맙구나, 민재야. 하지만 나는 그저 푸념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조언이 필요해. 내가 뭘 해야 할 것 같아? 그 질문에 민재는 놀랐다. 그는 자신을 단순히 전 남자친구나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과 그녀의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고 당신과 당신의 아기에게 당신이 누릴 만한 안정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은은 잠시 그를 살펴보았다.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더라도요.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지은아, 우리가 가진 것은 특별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야. 너의 미래, 그리고 네 아이의 미래가 지금 중요한 거야. 그리고 레시페의 이 프로젝트가 너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구나, 민재야. 모든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너 자신이 되어줘서.